사실 이제 이 부분도 나스를 처음 구매하시는 나린이 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디스크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또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꽉 채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지만 보통 저희 쪽 그 시놀로지 전문 엔지니어들이 추천을 드릴 때는 초창기 최초의 베일을 풀로 채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중에 하드를 추가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장비를 자꾸 건드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관리자나 사용자가 어떤 레이드 설정이나 이런 변경 작업들을 다시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풀베이로 채우는 게 편리하다. 하지만 꼭 채울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하드를 하나나 두 개만 꽂아서 사용하실 때의 권장사항은, 추천드리는 방식은 가급적이면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를 꽂아서 사용하셔야 나중에 확장을 하거나 추가를 하시더라도 큼직큼직하게 용량을 늘려나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디스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레이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의 설정이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우리가 100메가냐, 1G냐, 혹은 어떤 10G냐, 혹은 본딩 묶어서 사용을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설정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이 저장 장치 나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수치에 맞게끔 이 네트워크 설정이나 디스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나스를 사면 얼마나 쓸 수 있냐라는 질문도 사실 나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사실 나스는 모델마다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 워런티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모델이나 시리즈에 따라서 보증기간이 2년, 그리고 3년, 그리고 5년짜리의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증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 연한이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 사용하는 양, 그 장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태, 그 현장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장비가 또 쉽게 빠르게 고장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10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지났을 때는 사실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상황이라고 항상 인지를 하시고, 평상시에 먼지라든지 온도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워런티 보증기간보다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나스를 잘 사용하다가 보통 저희 기술 문의 전화나 이런 요청들이 오시면 보통 이제 이사를 가거나 나스를 옮겼거나 이러한 경우에 전화가 많이 오세요. 왜냐면 잘 사용하던 장비가 옮기기만 하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장비 자체에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경우들보다는 이제 보통 네트워크의 설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인터넷 회선을 다시 신청하게 되죠. 그리고 공유기도 바뀌게 되고요. 그러한 네트워크 장비들이나 회선들이 바뀌게 되면 그러한 인터넷 설정, 나스를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설정들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설정들만 간단하게 해주면 쉽게 다시 원래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지가 안 쌓일 수는 없겠죠. 집 청소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그래서 사실 그 온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획기적인 그런 그 옵션 제품들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나스에 이렇게 망을 씌운다든지, 혹은 팬의 방향을 바꿔서 먼지가 안에 쌓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장치들도 판매하시는 액세서리들을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해서 장비를 직접 건드리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품 그대로 사용을 하시되 팬 전면부나
그리고 팬이 있는 후변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붓이나 혹은 에어건 같은 걸 사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에 어느 정도 나스를 좀 사용을 해보신 경우에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놀로지 나스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을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의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를 순서대로 그대로 새로 산 시놀로지의 신모델로 옮겨 꽂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을 간단하게 거쳐주면 그대로 데이터도 옮겨지고 내가 사용했던 구성값들도 다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타사 나스를 사용하시다가 시놀로지 나스를 또 변경해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사실은 좀 난감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시놀로지, 동일한 시놀로지 제품끼리는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사실 어떤 타사 나스, 그러니까 이기종 간의 마이그레이션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라는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보통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리눅스는 통상 R싱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R싱크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옮긴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외장 하드나 어떤 장치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이관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고 드리거나 추천드리는 부분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을 선택하셔라 하는 부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하드를 꽂아서 쓰겠다는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이 받는데요. 보통 두 가지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놀로지 나스에서 사용하던 하드를 옮겨 꽂는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PC에서 사용하던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쓰고 싶으셔서 나스를 사서 거기에 꽂으면 바로 파일을 볼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PC는 통상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시놀로지 나스에 꽂게 되면 포맷하라고 나옵니다. 최초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깨끗하게 다 데이터가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외부 침입 시도는 사실 나스 자체가 저희가 외부에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부 접속을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그에 따르는 보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화벽 설정, 나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설정이라든지, 혹은 주로 이제 시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SSH나 텔넷, 터미널과 같은 연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존에는 차단을 시켜놓고 외부에서의 침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설정들을 해주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시놀로지 나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사용하시는 것들, 그다음 소호나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모델, 그리고 큰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큰 엔터프라이즈 모델까지 있는데, 저희 시놀로지 나스가 뭐 작년에도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나라의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실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죠. 그래서 내부에서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뭐 타 계정으로라고 하면 이제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DSM 자체에서 보여지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폴더들은 사실 관리자가 다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본인이 권한이 있는 폴더는 보이는 것이고 권한이 없는 폴더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슬림 모드라는 게 이제 결국 저희가 쉽게 이해하려면 절전 모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전 모드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더 전력을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음, 이제 꺼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동안에는 팬이나 혹은 하드디스크가 돌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일 수가 있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슬림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사용자가 어플로 접속을 이제 하겠다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슬림 모드에서 깨어나는 과정까지의 약 한 10초 정도, 몇 초, 수초 정도의 그 슬림 모드를 깨어날 수 있는 동안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바로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슬림 모드를 안 사용하셔도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소음을 줄이고 그리고 전력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런 슬림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 에이블 스토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희 신입 사원 생초보 나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아마 이 나린이 여러분들도 크게 공감하는 혹은 평상시에 잘 모르겠었던 혹은 궁금해했던 그러한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못하겠다.